송정 해수욕장에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긴급 모래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반겨야 할 주민들 오히려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괴담 선동이라는 입장과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시장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유통 확대에 집중하는 부산의 전통시장. 이제는 내수시장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 양식장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그동안 해수욕장의 모래가 사라진다는 보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부산의 여러 해수욕장 중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송정해수욕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산의 해수욕장 연안 침식 상태가 가장 좋지 않고 이 중 송정해수욕장은 D등급,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에 모래 투입이 결정됐는데요. 반겨야 할 주민들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설치된 커다란 관로에서 붉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사장에 모래를 투입하기 위해 지난 5월 설치된 관로에서 나오는 녹물입니다.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사업으로 발생한 모래 6만 세제곱미터가량이 송정해수욕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관로가 녹슬고 노후했다며 바다 오염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바깥에는 또 끼어가 있고 안에 녹이 엄청 끼어가 있었어요. 그 바다 속에 설치된 갈로는 녹을 안 틀고 밖에 있는 거나 한 10개 정도 가량을 녹을 틀었어요. 이게 녹물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니까 강수구청 녹물은 바다에 투게 된다. 모래 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강서구에서 들어오는 모래 입자가 송정 백사장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까칠하고 입자가 있는 송정 모래에 비해 이번에 투입될 모래는 낙동강 하구 근처에서 채취해와 갯벌의 흙처럼 입자가 고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지의 바닷가부터 시작해 황사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연안 정비 사업에 맞지 않는 모래라 말입니다. 규격에. 해운대구는 송정해수욕장이 부산 해수욕장 중에도 가장 침식이 심각하기 때문에 모래를 채워넣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한 뒤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좀 민원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강서구하고 협조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개장하기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좀 신속하게 민원인이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각에서는 모래를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됐으니 송정에 맞는 모래를 찾아 사업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98억의 해수부공사가 양빈사업공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성분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제대로 넣어달라. 우리 해운대구 송정동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백사장의 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송정해수욕장에 모래를 투입하는 양빈 사업이 뒤늦게 시작됐지만 모래의 질 등 주민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일본 전통시장 사례를 통해 부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의 사례를 통해 부산 전통시장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 바다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의 기장 시장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주년이 된 부산 진시장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통시장마다 시장의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미래 세대가 경험할 기회의 장을 열고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와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만들고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공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내국인 전용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 시장 중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고유한 시장 옛 모습은 보존하고 매력 있는 시장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필수 관광 코스가 된 일본 츠기지 시장. 소액 포장과 상품 구성, 또 정가제 표시로 젊은 층의 소구력 높은 아메요코와 오다와라 시장, 또 상품 특성에 맞게 구역별로 적정 온도로 관리하고 상인들의 위생 관리로 어시장 특유의 냄새를 없앤 도요스 시장 사례 등을 부산 전통시장에도 하나씩 접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골목 하나에 이 정도의 손님이 올 수 있는 비법 이런 부분을 저도 상가상인회 회장으로서 또 생각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보다 더 나은 또 우리가 시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분명히 저희들은 또 저력이 있고 또 힘이 있으니까 더 좋은 그런 거로 나가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빈 점포가 늘어나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장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볼 수 있는 필수 관광 코스로의 부산 전통시장 변신 머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외식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줄여봐도 밥 한 끼 먹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학가 밥상 물가 이정아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21살 대학생 안채영 씨가 학교 앞 식당을 찾았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양식 메뉴 가격선은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파스타의 경우 작년 7,000원에서 1년 새 1,000원이 올랐습니다. 밥값이 좀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사실 용돈 받는 걸로도 교통비랑 밥값으로 거의 다 나가긴 해요. 그럼 보통 점심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안채영 씨의 하루 식비는 2만 원. 지난달에는 한 달 밥값으로 32만 원을 썼습니다. 2년 전 지출 내역과 비교해보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도 알바해서 쓰고도 있는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금방 잔고가 나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커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 거리로 나가 용돈과 하루 식비 지출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식비로 하루 10,000원에서 2만 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인 셈입니다. 용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용돈의 절반 이상을 밥값으로 쓰거나 용돈만 갖고는 밥값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2년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져가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식비로 부담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예요? 네, 저는 한 80%는 식비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80% 정도를 식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좀 어떻게 그러면은 좀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껴가지고. 학생들의 얇은 지갑 사정을 달래주는 건 학생 식당입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20분 정도인데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 대학교 학생 식당의 풍경인데 1,000원으로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을 찾습니다. 하얀 밥과 양배추쌈, 제육볶음까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식권을 구매하고 학생들과 같이 아침밥을 먹어봤습니다.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좋은 점?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일단 가격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식사비도 요즘에 10,000원대여가지고 되게 비싼데 1,000원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1,000원의 아침밥은 2년 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 끼 3,000원인 식사를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1,000원은 학생이 부담하게 한 겁니다. 반찬이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걸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사실은 교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고공행진 물가 속 대학생들의 하루 끼니를 살펴봤습니다. 대학가에 가면 무조건 싸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을 잇는 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며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었고, 민주당에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당 주최 첫 장외 집회를 부산 중심가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장을 영상 취재했습니다. 괴담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수산업자들과 상인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뜨리면서 정치적 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모두는 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를 못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좀 힘이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번 방류를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대응을 계속 마련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다를 생기는 삶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오염수를 막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난달 24일 남해 연안에 올해 첫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생한 이후 다른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진해만과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처음 관측됐고 이번에는 북신만과 한산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소 부족 물 덩어리는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발생 인근 해역은 멍게 양식장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가원은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고수온 발생이 전망돼 남해 연안의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먼저 6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과 폐수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부산대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등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과 인도네시아 해수부 빅토르 구스타프 마노포 청장은 2일 오후 조선 해양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공동연구소를 부산대 내에 설립해 공학과 환경, 해양 관련 국제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